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덕분에 많은 응원과 격려 속에서 다양한 탈북민들의 정말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제라고 믿겨지지 않는 사연들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미를 넘어 감동까지 주는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백하게 담아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자 주인공 김지한님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한은 평양의 고위 간부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수재였다. 지한은 어릴 때부터 북한 사회에서 상위 계층의 삶을 누리며 자랐다.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지만 집에 오실 때마다 외국 과자를 사오셨죠. 그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지한의 형은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러시아 유학의 기회를 얻었다. 이는 북한에서 매우 드문 일이었고 가족 모두에게 자랑거리였다. 형이 러시아로 떠나던 날 온 가족이 공항에 나갔어요. 형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언젠가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했죠. 지한 역시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였다. 그는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꿈은 형처럼 해외로 나가 공부하는 것이었다. 매일 밤 러시아어 공부를 했어요. 언젠가 나도 형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 집안에서 2명이나 유학을 보내기는 어려웠죠. 북한의 엘리트 사회에서 자란 지한은 자연스럽게 체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 앞에서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한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작은 의문이 있었다. 왜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왜 외국 영화나 음악을 몰래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끔 밤에 몰래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저런 세상이 정말 존재할까? 하고 생각하면서요. 지한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의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며 주목을 받았다. 이 성과로 그는 만경대혁명학원에 특별 입학할 기회를 얻었다.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하던 날 부모님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넘쳐 흘렀어요. 나는 그때 우리 가족이 북한 사회에서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학교에서 지한은 다른 고위 간부 자제들과 어울렸다.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운동하고 때로는 몰래 외국 영화를 보기도 했다. 이런 경험들이 그의 세계관을 조금씩 넓혀갔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 다른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요. 물론 그런 대화는 항상 조심스러웠지만요. 그러나 지한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나도 외국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적국인 한국에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지한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새로운 모험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김지한에게 한국 방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 프로그램은 분쟁 지역이나 개발도상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와 평화 관련 행사였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고? 그것도 적국인 남한에?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한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스포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비록 뒤늦게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그의 타고난 신체 조건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장을 뛰었어요. 땀을 흘리며 훈련할 때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죠. 마침내 지한은 북한 청소년 대표로 선발되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발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북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까? 한국 방문을 앞두고 지한은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았다. 북한 당국은 그에게 한국의 실상에 대해 끊임없이 주입시켰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이며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가르쳤다. 매일같이 한국의 부정적인 면만 들었어요.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람들이 각박하게 산다고요.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대본까지 외워야 했죠. 이러한 교육은 지안의 마음에 혼란을 가져왔다. 그는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경계심도 생겼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했어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겪을지 모르는 일들이 두렵기도 했죠. 출국 전날 밤 지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이 여행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내가 보게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일까? 다음 날 아침 지안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어떤 것을 보고 듣든 내 마음을 지키거라.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지안은 마지막으로 평양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기대와 두려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구나. 내가 돌아올 때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고 평양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지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지안의 심장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공항 건물들과 수많은 비행기들은 그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압도적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지안은 자신의 표정 관리에 신경 썼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대로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했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 고개를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지안은 긴장으로 땀이 흘렀다. 하지만 검색 요원들의 친절한 태도에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검색 요원이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죠. 적대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러다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비행기 음식 때문이었을까? 지안은 화장실을 찾아야 했다. 너무 급해서 인솔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허락해 주셨죠.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지안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북한의 화장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화장실인가 싶었어요. 냄새도 안 나고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죠. 버튼도 많아서 어떤 걸 눌러야 할지 몰랐어요.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지안은 여러 가지 버튼들을 호기심에 눌러보았다. 음악이 나오고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모습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손을 씻으려고 할 때 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말리는 기계도 있었어요. 이런 게 당연한 일상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화장실에서 나온 지안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과 눈앞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게 정말 못 사는 나라의 모습일까?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 다른데.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지안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넋을 잃었다.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화려한 간판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이렇게 발전된 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북한에서 본 사진이나 영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랐죠. 숙소에 도착해서도 지안의 놀라움은 계속되었다. 깨끗하고 안락한 객실, 다양한 편의시설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신세계였다.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자야 할지 몰랐어요. 텔레비전도 크고 선명해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날 밤 지안은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때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 여행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김지아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다른 북한 청소년들과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전날의 놀라움과 함께 한국 청소년들을 만난다는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됐어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적대감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죠. 행사장에 도착하자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다. 지아는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처음엔 그들을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옷차림이나 외모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말을 시작하자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지아는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활동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첫 대화를 나눌 때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정말 반가워요. 라고 말해주는데 그 순간 모든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지아는 한국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태도와 사고방식에 놀랐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선생님들과도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항상 어른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는데 그들은 달랐어요. 선생님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게 자연스러워 보였죠. 프로그램 중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지아는 한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처음에는 그들의 대화를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사용하는 단어도 낯설고 이야기하는 주제도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들의 대화에 푹 빠져들게 됐죠.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양하고 깊은지 놀라웠어요. 점심시간에는 한국 음식을 함께 먹으며 더욱 가까워졌다. 지아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들의 맛에 감탄했고 한국 청소년들은 북한 음식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다. 불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들도 북한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평양냉면이나 옥수수국수 같은 걸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루가 지나면서 지아는 한국 청소년들과 점점 더 친해졌다. 그들의 관심사, 꿈, 고민들을 들으면서 지아는 그들도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도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장래 걱정하고 연애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와 비슷했어요. 단지 그들은 그런 고민들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달랐죠.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지아는 한국 청소년들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면 연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아팠다. 헤어질 때 한 친구가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자유로운 대화를 또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지아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다. 한국 청소년들과의 만남은 그의 세계관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 넓은 세상, 더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였죠. 김지한이 북한으로 돌아간 후 그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울의 야경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의 얼굴도요.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안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러시아에 유학 중이던 그의 형이 탈북했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지안의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어요. 형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불확실해졌죠. 가족들은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다. 형의 탈북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긴 토론 끝에 그들은 힘든 결정을 내렸다. 바로 전 가족이 함께 탈북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탈북 준비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가족들은 최소한의 집만 꾸렸고
믿을 만한 브로커를 통해 탈북 경로를 계획했다. 그들의 목표는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지방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어쩌면 이곳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탈북 과정은 험난했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하지만 지안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다. 바로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자유로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였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그 밝은 불빛들을 떠올렸어요. 그게 저에게 힘이 되었죠. 마침내 5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지안의 가족은 한국에 도착했다. 그들은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안은 자신의 형과 재회할 수 있었다. 형을 다시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았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언어의 차이, 문화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도전이 있었다. 하지만 지안과 그의 가족은 이를 하나씩 극복해 나갔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해 가면서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지 깨달았죠. 지안은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했고 그의 부모님도 각자의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다. 지안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부산의 바다를 보면서 자주 생각해요. 이 바다 너머에 있는 북한, 그리고 제가 떠나온 고향에 대해서요. 언젠가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대학 생활 중 지안은 한국 학생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배경을 밝히기를 주저했지만 점차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들은 저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때 진정한 친구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대학 3학년 때 지안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갈 기회를 얻었다. 이는 그에게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미국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을 더욱 넓혀주었어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귀국 후 지안은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그는 졸업 후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북한 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제가 겪은 경험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랐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싶었죠.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지안은 우연히 대학 축제에서 북한 음식을 파는 부스를 보게 되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곳에 가서 평양냉면을 주문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고향의 맛, 어머니의 손맛이 떠올랐거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 냉면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요. 대학 졸업 후 지안은 국제 NGO에 취직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일을 시작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일을 하면서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요. 어느 날 지안은 TV에서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화면 속 평양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떠나온 그곳,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제 30대 중반이 된 지안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는 자유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 가족이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제 삶에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지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의 경험은 남북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꿈을 키우게 했다. 제 꿈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태어난 평양과 제가 자유를 만난 서울, 그리고 제가 새 삶을 시작한 부산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김지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삶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의 꿈을 향한 여정도 계속될 것이다. 한 청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이다.
이상 김지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눈을 뜨고 열심히 일하고 계실 김지한님의 앞날을 모두 응원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들도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